김대남 이 지금 대통령실이 오늘 입장에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조금 전 입장문을 내서 김대남에 대해서 이제 이 대통령실은 이렇게 냈습니다. 대통령실은 김대남 전 행정 관련 각종 의혹 제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인터넷 매체에서 방영한 김대남 전 행정관의 녹취 내용 대부분은 대통령 부부에 대한 비난 일성이고 다만 지난 전당대회 당시 당대표 관련 내용이 일부 있었을 뿐입니다. 이 녹취록을 근거로 대통령실과 당의 갈등이 조장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부부가 김대남과의 친분이 전혀 없음을 밝힙니다. 김대남과 찍은 사진은 대통령실 연말 송년회 직원 퇴임 행사 등의 다른 직원들과 함께 찍은 것에 불과합니다. 대통령실은 근거 없는 주장과 무분별한 의혹 보도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대변인실 이렇게 냈는데, 자 우선 저는 딴 거는 별로 제일 궁금한 거는 그렇습니다. 왜 이런 사람을 이런 전화 통화가 있고 한 5일 뒤인가요? 네. 왜 이 서울보증보험이라고 하는 정말 좋은 회사에 상임감사로 추천을 했는가? 네. 자, 그때 당시에 저 야당 의원들이 입수한 그 이 서울보증보험 상임감사 채용할 때 그 회의록 있죠? 네, 회의록. 예, 그거 한번 감독님 한번 보여줄까요? 네. 저기 보면 안건심의 이 땡땡 위원은 김대남 후보자를 신임감사위원회 위원 후보로 추천하고 동 후보의 이력을 소개한 후 위원 전원이 동 후보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며 후보 추천 여부에 대해 논의함. 그 논의 내용이 나옵니다. 네. 두 가지가 나오는데 김땡땡 이사는 후보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 제한 여부 확인 심사를 신청한 것인지 취업 승인 심사를 신청한 것인지 질의했다는 거고요. 네. 또 하나는 강땡땡 부장이 거기에 대한 답변이죠. 취업 제한 여부 심사를 신청하였으며 후보자가 재직한 기관과 우리 회사 간 업무 처리 내역이 없다는 내용의 취업심사 자료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하였음 이후 후보자가 취업 제한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본 의결의 효력은 실효되는 것으로 부여하였음을 설명. 그리고 5. 심의 결과 참석 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 이게 네. 언제냐? 7월 15일입니다. 7월 15일. 서울보증보험에 임원 후보자 추천위원회 회의가 열린 거예요. 네. 임원 후보자 추천위원회 회의가 열렸는데 저 김대남 저 안건을 다루는데 소요된 시간이 현정님. 네. 얼마나 될까요? 저거요? 네. 뭐 그래도 넘버 2 자리를 20-30분 걸리지 않았을까요? 넘버 2 자리를 고르는 거니까 네. 20-30분. 뭐 보통 그렇게 네. 5분 걸렸답니다. 5분 일사천리로 아주 스피드로. 근데 아시다시피 김대남 씨는 건설업계 경력은 있지만 네. 금융업 전력은 전무합니다. 없죠. 그러면 저 심사위원 중에 왜 이분이 서울보증보험 2인자 자리인 상임감사로 오는데 금융 관련 경력이 없네요. 네. 한마디도 묻지 않았다. 묻지 않았다. 묻지 않았다. 네. 그냥 일사천리로 딱 그 취업 제한 그거 걸리냐 안 걸리냐 그거 하나만 딱 확인하고 땅땅땅 쳤어요. 네. 그럼 그게 7월 15일이잖아요. 근데 김대남 씨가 이 명수에게 야 한동훈 까는 거 좀 뭐 좀 작품 좀 만들어봐 이렇게 사주를 한 게 7월 10일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 닷새 후에 김대남은 저 후보자 추천위원회에서 자신이 거기 갈 수 있는지가 결정된다는 걸 당연히 알았겠죠. 네. 당연히 알았겠죠. 이 이제 서울보증보험이 예금보험공사 이제 거기서 이제 주재한 회사예요. 그런 회사고 뭐 다 아시겠지만 여기에 감사 정도, 사장 정도는 다 대통령실 결재 사안입니다. 거기서 결정하는 사안인데 오늘 좀 전에 제가 대통령실 입장을 읽어드렸는데 뭐 당정 갈등을 조장한다. 자, 이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우선 대통령실이 해야 될 일이 있죠. 뭐냐면 이 입장문에는 한마디의 입장문도 없습니다. 왜 이 사람이
아무 경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서울보증보험 감사로 누가 추천했는가? 그거 이야기부터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뭐 여러 가지 나왔던 이 사람이 뭐 김 여사하고 직접 관련이 없다. 제가 알기로도 아마 김건희 여사와는 직접적으로 뭔가 이 알고 하는 사이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취재를 해봤더니.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주로 이제 강원도 쪽 어떤 이런 인맥을 중심으로 해서 아마 이제 일을 벌여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좀 뭔가 이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어떤 행동을 했던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거 뭐 떠나다 하더라도 일단 우선적으로 그러면 이런 인사가 어떻게 지금 또 제가 알아봤더니 선임 네. 행정관이 아니래요. 그냥 행정관입니다. 그래서 3급이에요. 네, 3급이라고 그래요. 3급인데 1급 비서관도 없고 2급 선임 행정관도 없어갖고 네. 시민소통 비서관 직무대리를 한 겁니다. 그걸 또 명함을 그렇게 파고 다녔다는 네, 직무대리. 네. 네. 그래서 이 선임 행정관도 아닙니다. 일부 언론에서 김대남 전 선임 행정관 쓰는데 그 기본 취재가 안 돼 있는 네. 그런 거고요. 그래서 여의도 용어로 저런 자리 있잖아요. 네. 꿀 빠는 자리라고 하잖아요. 꿀 빠는 자리. 네. 저런 자리 가려면 최소 1급 정도는 돼야 갑니다. 네. 1급도 저런 꿀 빠는 자리 쉽지 않습니다. 네. 근데 3급이 같다? 네. 좀 이례적인 케이스다. 이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큰 업적을 이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건데 오늘 그래서 동아일보가 이런 기사를 하나 썼습니다. 한 여권 관계자와 통화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총선 예비 후보로 등록했다가 공천을 받지 못한 김 감사. 이 양반이 그 용인 갑 이제 처인이죠. 용인갑에 예비 후보로 등록을 했다가 갑자기 이제 이원모 지금 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이 이제 거기에 출마를 하러 오면서 그때 이제 물러난 겁니다. 자, 김 감사를 대통령 측근 A 씨가 감사 자리에 추천했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총선 당시 지역에서 여러 가지로 기여한 것에 대한 보은 성격이 아니겠느냐라는 그 여권 관계자의 이야기를 동아일보가 실습니다. 그러면서 동아일보는 김 감사를 추천한 것으로 알려진 A 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김 감사는 감사 임명에 대해 주변에 내가 선택한 것이라고 밝혀온 것으로 알려졌다. 자, 이런 이야기인데 바로 이 지금 동아일보가 취재한 거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예비후보로 등록을 했다가 갑자기 이제 원래 여기서 뭐 저 본인이 예비후보 등록하고 또 용인에 있는 분들을 대통령실에 엄청나게 또 불러 와서 관광도 시켜주고 네. 뭐 그런 행동들을 많이 했는 모양이에요. 예. 그러다가 이제 본인이 갑자기 이제 그 강남을에 출마를 준비 중이던 지금 이원모 비서관이 갑자기 이제 너무야 측근들 저기 강남 좋은데 가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갑자기 이제 일로 넘어왔어요. 용인갑으로. 그러면서 이제 정리가 돼버렸습니다. 그렇죠. 정리가 돼버렸는데 그리고 나서 이원모 후보 선거운동을 좀 도왔을 거예요. 네. 김대남 씨가. 네. 이제 그런 거다 있다 보니 지금 이제 이 동아일보에서는 이제 이 관계자 말을 들어서 이렇게 추천한 사람 이야기를 하는데 자, 뭐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누가 추천했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어쨌건 이런 정도의 자리에 추천을 하려면 뭐 상당한 어떤 이 영향력이 있는 인사가 추천을 했고 그리고 또 이분이 지금 당에 어제 한동훈 대표가 조사를 지시했잖아요. 네. 갑자기 탈당을 해버렸어요. 아니 저희는 뭐 그 탈당할 줄 알았어요. 네. 근데 탈당한다고 해서 뭐 조사가 유야무야 되느냐 아닙니다. 그대로 다 할 겁니다. 근데 이 탈당은 했는데 왜 그만두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뭐 탈당한다고 뭐 이게 감춰지나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완용이 나를 팔아먹은 거라면 김대남은 진영을 팔아먹었다 이 얘기를 했는데 아주 그 충격적인 사건이고요. 있어서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김대남의 단독 범행이다 이렇게 보기는 참 힘든 게 네. 제가 오늘도 아침 라디오 방송 나가서 그걸 지적을 했는데요. 7월 10일에 김대남이 이명수에게 사주해서 7월 12일에 그 단독 보도가 뜹니다. 네. 그런데 그 중간에 낀 7월 11일 현정님 네. 그날 뭐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몰라겠어요. 경선 후보
2차 TV 토론회가 MBN에서 예, 있었습니다. 예, 맞아요. MBN에서 있었는데 거기서 원희룡 후보가 맞아요. 한동훈 후보에게 왜 개인 이미지 조사를 여의도 연구원에 시켰느냐? 당 돈으로 개인 이미지 조사나 하고 그러면 되겠느냐? 아하.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예. 근데 이게 12일에 이명수의 단독 보도를 보고 나서 한 게 아니라 그 하루 전에 합니다. 하루 전에. 그러면 원희룡 후보는 그 정보를 어디서 얻었을까요? 네. 예. 근데 김대남은 나경원 캠프에 뭐 총괄 역할을 했다라고 이건 윤상현 의원의 얘기입니다. 네네. 나경원 캠프에 뭐 총괄 역할, 사실상의 총괄력을 했다. 근데 나경원 후보 쪽과 원희룡 후보가 거의 이 동시에 같은 소재로 한동훈 후보를 공격했다. 네. 예, 이게 김대남의 개인적 일탈이라고 보기에는 힘든 네. 정황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이러다 보니 지금 도대체 그러면 뭐 딴 건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도대체 누가 그러면 이렇게 추천해서 결국은 이런 자리에 갔냐. 그리고 또 이 정도 의혹이 밝혀졌으면 그걸 굉장히 사실은요 원칙적으로 이야기하면 저는 대통령실이 정말 이거는 경로해야 돼요. 네. 예?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서울의 소리 때문에 지금 이 정권이 얼마나 지금 고통을 당하고 힘듭니까? 지금 뭐 명북백 사건 이것 때문에 내내 집권계 2년 반 동안 내내 이것 때문에 시달렸지 않습니까? 정말 이게 정말 이를 갈아도 시원찮을 판에 네. 그런 사람하고 형 동생 동생 이러고 맨날 통화했다는 거 이것만 알아도 제가 만약 대통령실 관계자였다면 정말 극대노했을 거예요. 네. 어떻게 우리 정권을 무너뜨리는 놈하고 이렇게 통화를 했냐. 근데 아무도 경로하는 사람이 없어요. 네. 전 정말 오히려 이걸 그냥 자 조용히 덮자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 지금 대통령실이 이거 뭐 한동훈 대표도 열받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대통령실이 더 열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어떻게 대통령실에 있었던 이 사람이 그 서울의 소리 있는 이명수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이야기를 했는가? 제가 그래서 알아봤어요. 이명수라는 작자가 왜 이렇게 쉽게 이렇게 넘어갈까? 그걸 알아봤더니 이명수가요. 이 취재를 할 때 사람들한테 당장 안 깐답니다. 아주 오랫동안 신뢰관계를 형성한대요. 오랫동안 참 전화하면서 신뢰 형성하고 또 뭐 아주 그 사람이 좋아하는 그런 보도 그런 것들을 막 해주고 이제 환심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 이 뭡니까 이 김건희 여사 접근하기 전에도 네. 김건희 여사 이쪽에 좋아할 수 있는 그런 보도들을 몇 번 해요. 그랬군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 쪽 입장을 좀 대변해 주네라고 이제 미끼를 딱 잡는 거예요. 그래서 미끼를 딱 물면 그때부터는 다 정보를 주는 척합니다. 막 이쪽에 이런 정보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그러면 이제 점점 그 정보에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마음이 확 흘리면서 막 정보를 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계속 녹음을 하는 거예요. 그걸 한동안 또 들고 있어요. 그러다가 지금 결정적 순간에 하는데 지금요 이 이명수가 지금 통화한 그 통화 분량이 1테라바이트 수준이래요. 1테라바이트. 아이고. 기가바이트 뭐 이런 수준이 아니고 지금 이명수가 가지고 있는 녹취록이 1테라바이트 이상 된답니다. 이걸 지금 가지고 있으면서 조금씩 푸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진짜 이런 사람하고 이렇게 쉽게 공작에 넘어가는 저는 정권은 처음 봤어요, 진짜. 아이고. 이거를 하려면 원래 그래서 민정수석실이나 공직기관 이런 거 하면 만약 이런 것들 통화하고 이런 거 하면서 이걸 단속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담당하는 시민사회복지 사람이 그거를 모르고 맨날 통화하고 동생 자기 고향 저 후배라고 그거를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네? 그리고 이명수한테 뭐 어제 조선일보 기사가 그렇게 났던데 4번 뚫렸다 대통령실이. 네. 예, 참 어떻게 저런 사람한테 4번이나 뚫립니까? 대통령실이.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대통령실이라고 그러면 지금 이 TF팀을 만들어서 공직기강 점검을 해야 돼요. 어떻게 이렇게 지금 이런 통화들을 하고 하는 거에 대한 공직기강 차원에서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실 직원들한테 정말 이거는 이 감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사람을 누가 추천했는지에 대해서 밝혀내서 이걸 밝혀내고 그다음에 그만두게 해야 돼요.
아니 이거는 이런 식으로 지금 여권에 지금 폭탄 던졌는데 지금 버젓이 지금 감사를 하고 있다? 아니 그 회사는 무슨 뭐 국민 세금으로 안 운영되는 겁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요 대통령실의 입장 저도 봤는데 대통령실도 직원이 한 500명 가까이 되죠. 네. 그러면 김대남 씨가 이제 작년 10월에 그만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총선 출마를 위해서 그만뒀지만 그 안에 현재 있는 사람들하고도 통화했겠죠. 실제로 소통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네. 네. 그러니까 김대남 씨가 저 문제가 되는 저 시기에 혹시라도 대통령실 누구하고 어떤 뭐 대화를 주고 받았는지 어떤 네. 일이 있었던 건지 자체 조사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예.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조사하겠다는 한 대표를 개장을 해서 당을 해서 왜 분란 일으키냐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 그러니까 겁니까 지금? 김대남 이렇게 되면 김대남을 감싸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까지 불러일으킬 수가 있어요. 아니 전 더 황당한 게 우리 수차례 설명해 드렸습니다만 우리 지호님이 사실 이제 저도 그때 뭐 얼핏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제 뭐 이 윤공정이라고 하는 네. 거기에 이제 윤 대통령의 그 서울대 법대 동기분이 계세요. 이제 그분이 이제 뭐 윤공정을 이끌어갔던 분이 계신데 이제 그쪽에서 추천이 들어온 겁니다. 이 사람을 좀 뭐 캠프로 좀 쓰다게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뭐 지원님은 전혀 모르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본인이 그 조직국 쪽에다가 이제 토스를 해줬고 그 다음부터는 거기서 쭉 썼고 그게 강승규 의원이 수석 비서관 있을 때 거기 데리고 쓴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어떻게 또 막 이 저 정보를 유통하냐면 아 김대남을 추천한 거는 신지호다 이런 식으로 막 무슨 뭐 유튜버들이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하도 기가 막혀. 저도 그때 당시 얼핏 기억이 나긴 하는데 그거야말로 이게 지금 마타도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그게 전형적인 물타기인데 아니 친한 한동훈 쪽은 신조 지가 용산 집어넣고 네. 그 집어넣은 김대남의 한동훈 해코지 한 거 웃긴 거 아니냐? 지들이 집어넣어놓고 그놈한테 당했다고 지금 나 아파 웃긴 거 아니냐? 이런 어떤 네. 근데 좀 사실 좀 유치합니다. 네. 유치해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내용을 팩트를 갖고 비판하면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자꾸 이제 되치기 한다든지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제일 열받아야 될 것이 바로 대통령실입니다. 어떻게 이런 서울의 소리와 이렇게 내통하고 있었던지 다 또 대통령 일거수일투족 여사 일거수일투족을 다 또 저렇게 전달하고 있었는 건지 야 이명수 입장에서 얼마나 땡큐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 이 정권하고 척저고 이 정권하고 뭐 저 수사도 받고 뭐 했는데 여전히 내부에서는 흘려주고 있었던 놈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에 경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진짜? 제가 말 잘못했습니까? 진짜 한번 대통령 혹시 듣고 계시는 대통령실 분이 계시면 제 이야기가 이 무리한 건가요? 이 제일 열받아야 될 것이 그게 아닌가요? 근데 그거를 지금 당에서 조사한다니까 왜 조사하냐 지금 이거 덮어야지. 이걸 지금 당을 갖다가 저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 이게 좀 앞뒤가 안 맞자는 생각하는 게 제가 좀 이상한 건가요? 누가 이상한 겁니까? 이제 상식적으로 좀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참 기가 막힙니다. 어쨌건 지켜보겠습니다. 과연 감사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이런 사람에게 연봉 3억 원을 우리가 주고 G80 비서 운전기사 다 주면서 아이고 잘했네 라고 3년 임기 보장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과연 그게 정의인지 그것이 공정한 것인지 자 국민들 지켜볼 겁니다. 윤 대통령이 이야기하던 공정이 저런 거 공정인가 라는 걸 지켜볼 겁니다. 그거에 대한 조치가 저는 있어야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